로드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주차도 아예 안 되고요. 아무리 그래도 감정가 대비 99%는 좀 너무 심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이 물건 자체는 감정 자체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주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낙찰받으신 분 중에 예아이키님 낙찰받으신 물건의 입찰자가 40명이었어요. 네. 이렇게 많은 입찰자는 다가구 건물 경매에서 이례적이지 않나요? 왜 이렇게 몰린 걸까요? 아파트에서도 40명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입찰 경쟁이거든요. 다가구 주택에서 40명이라는 거는 거의 저도 처음 봤을 정도로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좀 많이 입찰자 분들이 많이 몰리신 것 같아요. 지금 40명이나 일단 몰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물건을 되게 좋게 보셨다라고 우리가 또 인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물건을 좀 간단하게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40명이나 올렸는지요? 물건 종별이 이제 근린주택인데 현재 이제 감정가가 14억 정도. 근데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입찰자가 40명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이 물건의 위치를 좀 봐야겠죠. 일단 여기입니다. 월평역과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제가 거리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1번 출구까지 딱 200m 정도가 나옵니다. 초역세권 건물이다 보니까 이게 지방이라 하더라도 역세권이 당연히 좋은 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입찰 경쟁이 좀 치열했던 것 같고요. 인근에 공원도 있고요. 트레이더스도 위치하고 있고, 이렇게 쭉 축소를 해보면 이쪽이 이제 정부, 대전청사, 아래쪽에 보면 이제 을지대 병원, 그 다음에 시청, 그리고 이쪽에 보면 전부 다 상업지역입니다. 갤러리아 백화점이라든지 각종 사무실이라든지 모든 소비가 이쪽에 중심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전 서구의 또 중심가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또 근로자들이 또 많이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근로자분들이 걸어서 출퇴근을 하거나 역세권이니까 또 전철을 이용을 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봐도 여기는 너무 A급 입지다 라고 생각을 해서 40명의 입찰 경쟁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입지적으로 너무 좋지만 지금 물건을 딱 보셨을 때 코너 건물이다 보니까 안쪽에 있는 건물보다는 토지가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 물건이 더 매력적이었고, 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는 게 있죠. 오래된 구축보다는 또 신축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물건을 보면 사용 승인일이 23년도 3월 9일입니다 2년 정도 되긴 했지만 그냥 신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24년도 25년도 건물이 거의 없기도 하고요. 이쪽 동네에서는 사용 승인일이 제일 신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골고루 있죠. 역세권이죠, 입지 괜찮죠, 코너 건물이죠, 23년에 신축이죠, 수익률이 또 나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관리업체가 또 잘 되어 있다 보니까 타지에 계신 분들이 또 이 물건을 또 봤을 때 임대 관리하기에도 충분히 편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40명이나 입찰 경쟁이 몰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감정가는 13억 9,800이었는데 13억 8,600에 낙찰을 받으셨어요. 감정가 대비 이제 99%의 낙찰을 받으셨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가 건축물 대장을 일단 봐야 돼요. 건축물 대장을 보는 이유는 다가구 주택이다 보니까 월세 수익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건축물 대장을 보게 되면 가구 수는 12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 용도를 보게 되면 다가구 주택 12가구와 그 다음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가 되어 있어요. 상가죠. 그래서 1층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2개 호실이 있고요. 2층, 3층, 4층 같은 경우에는 4가구씩 되어 있습니다. 그럼 12가구다 보니까 가구 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라고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상가까지 포함하게 되면 일단 14가구고요. 중요한 건 이 12가구, 이 12가구가 전부 다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1.5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부 사진도 또 보여주셔가지고 내부도 봤는데 내부가 장난 아닙니다. 일단 신축이다 보니까 손댈 데도 없고요. 바닥도 거의 대리석 타일로 다 마감이 되어 있고 템바보드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인테리어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5룸이다 보니까 잠자는 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잠자는 방에 콘센트가 8개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디테일을 많이 썼던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이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감정가 대비 99%는 좀 너무 심한 것 같거든요. 이럴 거면 차라리 일반 매매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감정가 대비 99% 받았잖아요. 1%가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왜냐면 14억에 1%면 얼마예요? 1,400만 원? 그쵸. 1,400만 원이 작은 돈인가요? 작은 돈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1,400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경매로 높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시세보다는 싸게 산 거잖아요. 만약에 감정가가 시세라고 봤을 때요. 그래도 경매를 또 하다 보면 시세 분석도 해야 되고 나중에 또 명도라는 걸 해야 되는데 1,400만 원 싸게 사더라도 결국 이사비 주고 나면은 시세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이 물건 자체는 감정 자체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 물건의 감정평가서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감정평가서를 보게 되면 이치도가 나와 있어요. 이쪽에 빨간색으로 이제 본건으로 나와 있는 게 지금 현재 경매가 진행된 물건이고요. 주변에 표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월평동 593, 그 다음 월평동 582, 그리고 월평동 61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표준지라는 건 뭐냐? 일단 이 실거래가 된 내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 본 경매 물건을 감정을 했다. 그래서 이 감정을 하기 위한 비교 표준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물건을 지금 감정을 하려고 하면, 피디님은 이 물건이랑 거의 비슷한 물건이랑 감정을 비교 표준지를 하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 엉뚱하게 좀 오래된 물건을 비교 표준지를 하는 게 맞겠어요? 당연히 비슷한 걸로 해요. 그쵸. 당연히 비슷한 걸로 해야지 그 시세대로 해가지고 감정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물건의 공통점은 뭐냐면 전부 다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건 실거래가가 언제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월평동 582 지금 확인해보니까 다가구 주택으로 다 동일은 합니다. 근데 일단 연식이 1995년에 준공된 물건이고, 저희 물건은 23년에 준공이 됐죠. 일단 이거부터가 비교 표준지가 일단 첫 번째로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6억 3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라고 해서 거래된 내역이 18년도 4월 9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25년도잖아요 그럼 거의 한 7, 8년 정도 된 과거 사례이다 보니까 사실 잘못 표준지가 된 거죠. 두 번째도 보면 월평동 610번지입니다 근데 이 물건도 보게 되면 다가구 주택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만 1995년도에 돼 있어요. 그리고 최근 실거래가가 5억 1000인데 실거래가 된 내역이 17년도 6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오래된 다가구 주택과 비교가 됐기 때문에 제대로 비교 표준지가 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걸 보겠습니다. 그나마 얘는 좀 낫습니다. 월평동 593번지인데 일단 최근 실거래가를 보게 되면 7억 1000입니다. 근데 23년도 5월 12일 날 됐죠. 근데 그 전에 있었던 물건들은 17년도, 18년도에 거래가 됐지만 이 물건은 23년도에 그나마 거래됐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에 실거래가 된 게 맞죠. 그런데 이 물건의 또 문제는 뭐예요?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1999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로드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지금 주차도 아예 안 되고요. 요렇게 지금 오래된 이 건물과 지금 감정평가가 비교가 됐기 때문에 애초에 비교 대상 자체가 틀려서 감정가액이 지금 14억으로 잡혀 있지만 실제 시세는 이것보다 더 높고 감정이 낮게 됐다라는 걸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죠. 이 비교 표준지가 잘못된 건 알겠어. 근데 왜 이 감정이 낮게 됐는지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월평동 653번지가 실제로 저희 수강생분께서 낙찰 받은 물건이고요. 옆에 인근에 보게 되면 이 물건 월평동 617번지, 이 17번지가 실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실거래가 언제 됐냐? 24년도 7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년 정도 전에 실거래가 된 거죠. 그리고 이 물건이 지금 얼마에 됐냐면 16억 6천만 원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이 우리 물건이랑 비슷한지를 일단 봐야겠죠. 일단 첫 번째 연식을 한번 볼까요? 23년입니다. 저희 물건도 23년이었죠. 그래서 연식도 동일하네요. 그리고 대지 평수 63평, 연면적이 109평이고요. 건물 면적도 비교를 해보면 저희 수강생분이 낙찰 받은 대지 면적 63평, 연면적은 104평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비교해야 될 게 뭐가 있었죠? 지금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너 건물이죠. 근데 이 실거래가 된 물건도 지금 코너 건물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코너 건물이고요. 그럼 가구 수를 또 봐야 되는데 이 물건의 가구 수를 보니까 다가구 주택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12가구입니다. 그리고 상가가 되어 있는데 상가 같은 경우도 지금 확인해 보면 2개 호실이 있거든요. 2개 호실로 저희 물건이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역들로만 봤을 때는 지금 아예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지금 저희 수강생분이 낙찰받은 건물 그리고 지금 실거래가가 된 건물 이 2개 건축주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의 비슷하게 지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외관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가구 수도 그렇고 상가 개수도 그렇고 지금 이 물건이 굉장히 흡사하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역세권과의 거리겠죠. 저희 수강생분이 낙찰받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월평역 1호선까지 200m였거든요.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157m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3, 40m 정도 거리가 또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는 차이가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해도 16억 정도에는 거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실거래된 내역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면 됐는데 왜 안 했을까요, 이거는? 아, 맞아요. 왜냐면 이 감정평가사님 같은 경우에는 호가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실거래가 된 내역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건물이 경매 나올 것 같아. 그럼 인근 부동산한테 돈을 주고 호가가 10억짜리였던 거를 20억에 더 올려달라고 해. 그럼 감정평가사님이 호가 물건 보고 이 물건 20억에 감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잘못되겠죠.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실거래가 내역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소로 이제 비교 표준지를 이제 실거래가 내역을 잡으셨는데, 이걸 확인을 해보니까 되게 좀 웃긴 점이 좀 있었어요. 이 물건의 감정평가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감정평가표라고 나와 있거든요. 감정가액이 뭐 13억 9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기준 시점과 조사 기간과 작성일이 나와 있어요. 일단 조사 기간은 24년도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한 4일간 정도 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하고 나서 작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성일이 보면 24년도 7월 29일 날 작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거래가 된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16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죠. 근데 계약일이 언제예요? 24년도 7월 30일입니다. 7월 30일. 그러니까 7월 29일 날 작성을 하셨는데 실거래가가 찍힌 날짜가 24년도 7월 30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루 차이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실거래가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비교 표준지 자체가 잘못됐던 거고, 만약에 감정평가사님이 뭐 2, 3주라도 조금 늦게 가셨으면 이 실거래가를 보고 와 이거 완전 똑같다 해서 16억 6천 또는 17억 정도의 감정평가서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비하면 약 3억 정도는 조금 감정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수적으로 이 실거래가 내역이 있기 때문에 16억 정도로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중요한 건 뭐냐, 저희 수강생분은 이 물건을 팔 계획이 없습니다. 팔 계획이 없다라는 게 단기간에 팔 계획이 아예 없으세요. 지금 저희 수강생분이 대전 쪽에 입찰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2등도 많이 하시고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경매 물건을 조사하면서 인근의 호가 매물, 나와 있는 물건까지 브리핑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이랑 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거 지금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10년 이상 지금 보유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바로 팔아도 16억이어도 실거래가가 또 찍혀 있기 때문에 한 2억 정도는 차익을 받는데, 한 5년 10년 정도 제가 봤을 때 보유한다라고 하면 그 배 이상은 시세 차익을 누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건물의 수익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때 예약해님한테 직접 들었을 때 이자를 다 제외하고 순월세가 매달 따박따박 남는 게 590에서 6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대출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일부러 더 받지 않고 전세도 세팅을 안 하실 계획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제가 차후에 인터뷰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다가구 주택 관심도 있고 다가구 주택을 취득해서 노후 준비도 하고 매달 따박따박 이자 빼고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정도의 순월세를 받고 싶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다가구 주택 강의 또 언제 하세요? 코칭반 언제 오픈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코칭반 같은 경우에는 매달 뭐 평일, 주말 이렇게 저희가 오픈을 하진 않아요. 일단은 제가 강의를 모집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다가구 기초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세미나 형태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강의 모집을 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세미나 신청해 주신 다음에 단독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세미나 일정은 잡히진 않았습니다. 언제 열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희 코칭반 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제가 또 케어를 해야 되다 보니까 계속 모집을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일정이 잡히는 대로 제가 단독방에다가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단독방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